임기제 공무원 같이 보실까요? 임기제 공무원.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있잖아요. 이게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래 공무원이었던 사람한테는 이런 거를 적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공에 해당되는 공무원한테 갑자기 임기제로 이거를 뭐 바꿔서 적용하거나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바깥에 있는 사람을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만 공무원으로 임용하려고 할 때 써먹는 방식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갖고 거기 보시면 유형이 이제 표로 정리되어 있을 텐데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다라고 하면 요거는요 이 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그러니까 이 경력직 늘공이 되는 건데 늘공 이외에 별도로 그 직위에 해당은 되지만 기한을 정해가지고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그럴 때 임기제 공무원을 이제 두는 것이다.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책임운영 기간이 있었잖아요. 여기 기관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해서 만약에 성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연장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봐두시면 되고 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어떻게 되냐 그랬는데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특정 기간에만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할 수 있죠. 근데 일반 임기제 공무원과 전문 임기제 공무원 이런 거를 뭐 크게 나누지는 잘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이런 거를 막 디테일하게 물어본 적은 잘 없고 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또 이거대로 또 보는 거거든요. 시간선택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당 노동시간이 주에 40시간이잖아요, 원래. 그죠? 하루에 8시간씩 5일 그러면은 40시간이 됩니다. 40시간인데 주 40시간제인데 이거를요. 15시간에서 35시간 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더 적게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시간 선택제를 갖다가 속일 때 이렇게 속입니다. 시간 선택 뒤에 가서 또 나오거든요. 근데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이렇게 속이는 경우가 있어. 주 40시간 노동이 기준이지만은 주에 이거를 더 적게 일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일할 수도 있는 공무원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완전 틀린 거예요. 왜냐면 근로기준 법상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잘라놓은 겁니다. 40시간으로. 그렇게 해놓은 건데 우리 공무원은 시간선택제라고 해가지고 40시간보다 더 일할 수도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그런 것은 근로기준법 위배입니다. 위배. 그렇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35시간 길어도 그렇게 일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운영할 때 그때 이제 방식은 딱 절반이라는 거 20시간. 네. 그렇게 보통 많이 채택을 했습니다. 20시간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선발을 했죠. 시간 선택제로. 지금은 이제 시간 선택제가 유명무실화 거의 됐는데 한동안 그거 뽑았었고 우리 학원에서도 그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이 된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도전했죠. 이게 그래도 기존 시험보다는 좀 커트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도전한 분들도 있었는데 초반에 약간 그런 경향이 있을 듯 하다가 별로 점수 차이가 안 났어요. 왜냐면은 이게 누구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 같습니까? 시간 선택제가 일단 뭐 딱 집어놓은 건 아닌데요. 이게 이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야심차게 도입했던 제도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있으면 아이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가수분이 되게 히트곡 있는 트로트 가수분이 나와서 자식들한테 1년에 쓰는 돈이 얼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 그런 거 보니까 애들이 뭐 금쪽 이런 데 나왔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엄마는 돈 벌어다 주는 사람, 아빠는 그래도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사람 이런 게 있었다나 봐요. 누가 전해주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방송 보지는 않았는데 그 경우는 왜 그런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엄마랑 아빠가 둘 다 일을 하는데 엄마가 돈을 많이 벌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빠가 자기 일의 시간을 좀 줄이면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쪽으로 온 게 아니겠나. 근데 보통은 우리나라가요, 남성의 임금이 더 높아요. 같은 일을 해도. 통상 그렇게 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신에 막 부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있어. 남자를.
더 세게 강도 높게 부려 먹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긴 한데 어쨌건 월급을 좀 더 세게 주는 경향이 있고 그건 통계로 나오는 거니까요. OECD에서 조사하면 우리나라 항상 남녀 임금 격차가 꼴찌입니다. 꼴찌.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중공업이 발달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 OECD에 중공업이 발달된 게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중공업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높다 한들 우리가 꼴찌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있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내 인식을 벗어나서. 객관적인 건요, 내 인식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인식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 보통은 여성들이 아이가 생기고 그러면 경력 단절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크고 나면은 이제 다시 취업을 하려고 그래도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전문성이 좀 낮은 영역으로 가는 거죠. 이제 임금 수준도 낮고 한 대로 다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거죠. 이게 통계로 이렇게 나와요. 쌍봉 곡선으로 이게 낙타 등처럼 그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여성의 취업 구조를 보면 취업률 같은 걸 보면 이제 제가 나름 대학원을 3번 다녀가지고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런 데서 그런 이슈들을 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아. 근데 이걸 보통 인터넷에 싸울 때 보면은 뭐 그럴 리가 있냐, 뭐 왜곡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곡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통계 수치들은 차고 넘칩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게 우리의 과제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성이 처해 있는 열악한 상황은 남녀 할 것 없이 같이 개선해 줘야 되고, 남자들이 또 우리 사회에서 보다 더 많은 의무를 하는 남성들이 있으면 또 그건 그거대로 또 보상 체계를 만들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뭐 여성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눈 감아버리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죠.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일부 있길래 그거는 좀 불편한 대목이고, 어쨌거나 자기 권리를 얘기할 때 상대방의 권리를 깎아내려야지 내 권리가 생긴다는 식의 제로섬 게임을 할 필요는 없어요. 남녀가. 그렇지 않나요? 같이 시너지를 내면 되지 왜 제로섬 게임에 사고방식을 할까? 근데 워낙 지금 젊은 세대들은 경쟁의 아이덴티티 속에서 어릴 때부터 너무 여기에만 노출돼서 살아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다 이제 경쟁 구도로 보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쟁은 아름다운 거이기도 하지만은 경쟁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조화롭게 사고의 폭을 조금만 넓히면 생각의 폭을, 그럼 굳이 싸울 일이 아닌데 왜 이거 젠더 갈등이 빚어지는지를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여자 없이 살 수 있는 남자도 별로 없잖아. 그렇지 않나? 똑같아. 남자 없이 또 여자들도 살 수 없게 우리는 조화롭게 살아갈 겸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왜 이걸 싸우냐고, 사회적으로. 그럴 이유가 없는데 자꾸 싸움을 누군가 부추기는 것 같아. 표 계산으로 부추기는 세력이 있어. 내가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할 텐데 내가 그게 되게 화납니다. 그거를 잘 하는 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그걸 자꾸 조성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치인으로 좀 잘 안 됐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 좀 휘둘리는 경향도 있고 그러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잠깐 얼핏 그냥 저까지지만 좀 말씀드려보고요. 시간 선택제는 원래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만든 제도이죠. 취지는. 그래가지고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애를 키우느라고 집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제 그저 어디 이제 비전문 영역으로만 가지 말고 공무원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왜냐면 국가는요, 인사행정론 우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국가는요 가장 모범적인 고용주의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도 이렇게 좀 만들어 봐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어. 사실상 왜 실패했냐면 업무 능률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죠? 업무 능률이 떨어져. 다른 사람들의 일에 지장을 초래. 왜냐하면은 같이 뭔가 같이 서로 이렇게 계속 교감하면서 일을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뭐 오전만 하고 간다든가 오후만 하고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반쪽짜리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일을 같이 나눠서 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업무 협조가 돼야 될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니까. 그러니까는 또, 그죠? 배제하고 이제 일을 하게 되거나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도,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 된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죠? 온전한 공무원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뭐 이제 승진, 처우 등에서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도는 굉장히 좋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업무를 막 해야 될, 바쁘게 돌아가야 될 상황에서는
이게 같이 뭔가 호흡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착하는 데는 조금 실패한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남겨놔야 어떻게든 이게 개선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뭐 이렇게 많이 선발도 안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애매해져 버리는 거예요. 좋은 취지였는데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꼭 20시간으로만 할 건 없잖아. 그러면 한 6시간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들 어린이집 보낼 시간 정도 조금 아침에 확보해주고 저녁 때 좀 일찍 퇴근하게 해서 아이들 찾아갈 수 있게만 해줘도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래도 괜찮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안 된 것 같고 아싸라게 이거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요. 육아휴직 같은 거를 조금 더 길게 연장해주고 유급 기간도 좀 확대해주고 남자들도 육아휴직 다 이제 당연히 됩니다. 이제 공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교대로 또 부부가 만약에 공무원이면 교대로 아이 케어가 필요할 때 그렇게 이제 남자 여자가 교대로 해서 집에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게끔 하는 아싸리 이제 그런 제도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그러네요. 자 이제 그 취지는 그렇게 보시고요. 근데 시간 선택제를 하면서도 임기제로 공무원을 선발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둘이 결합돼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한시 임기제 공무원이 또 시험에서 언급된 적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휴가 또는 휴직 공무원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원래 하던 일이 있을 텐데 상당 기간을 자리를 비워야 되잖아요. 그 공백을 카바쳐주는 임시직이지.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한시 임기제 공무원이다. 한시 임기제 공무원. 알겠죠? 한시라는 말이 붙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식 임기제 공무원보다도 사실은 더 짧은 기간 동안 그거를 대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길어야 1년 6개월. 원래 임기제 공무원은요, 2년 이상 5년 이하 범위에서 설정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가. 예? 원래가, 제도가. 왜냐면 1년은 너무 짧아. 1년 너무 짧고, 일 배우다 끝나.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2년 정도는 최소한 기준이고, 근데 너무 또 임기제를 짧게 하면 또 맨날 채용하느라고 애먹어. 그러니까 한 5년까지도 이렇게 보장을 해주면 안정성이 좀 확보되니까 그러니까 선택해라. 2년에서 5년 이렇게 돼 있는데 한시라는 말이 붙으면 1년 6개월 미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만 1년 6개월 이하로 합시다. 이내니까 이하. 요 기간 동안만 이제 일하도록 하는 게 한시 임기제 공무원이에요.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뭐 출산 휴가 가. 그럼 몇 달 동안 비잖아. 그럴 때 뭐 임시 담임이 와가지고 잠깐 맡아준다. 뭐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일종의 한시 임기제 공무원이 되는 거죠. 공립학교를 다녔다면.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선택제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아까 지금 말씀 다 드렸잖아. 지금 바로 여기 밑에 있었구나. 시간 선택제 공무원 다 얘기했습니다. 취지를.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체크해놔야 돼요. 이게 이제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그래서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거지 더 길게 근무하는 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거가 이제 함정으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시간 선택제 이 채용 공무원이 있지만은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시간 선택제로 채용하는 공무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요,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그냥 시간 선택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 공무원이었는데, 정규 시간을 다 일하는 정규 공무원이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시간 선택제로 바꾸겠다. 아이 육아 때문에라도 이러는 거지. 이게 항상 어려운 과제예요. 어려운 과제인 게 우리나라는 일단은요, 입시 전쟁이 치열하고 입시 결과에 따라서 직업의 선택의 폭이 달라지는 면도 사실은 좀 아직 존재하잖아요. 이런 거를 깨부시지 않는 한은 부모가 얼마나 아이랑 붙어서 케어하면서 아이 공부를 가르치느냐도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을 들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환경적 요소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걱정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거 있었잖아. 아이들 입시 관련된 뭐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아이를 이제 전업으로 케어해주는 엄마들이 그런 거 나와.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얘기할 때, 누구? 아무개 엄마? 그 엄마 맞벌이 하느라고, 그거 뭐 애가 케어가 되겠어? 뭐 이런 식의 대사들 많이 하더라고. 실제 맞벌이를 하게 되면 아이 교육에 대해서는 좀 애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어릴 때 어떻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 학원 같은 데 뺑뺑이 돌리는 방법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스스로 공부하거나 스스로 그 통찰하는 힘이 좀 키워지지 않아가지고 조금 좀 아쉬운 점이 남아요. 현실에서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공무원 중에서는 모범적으로 이제 공무원이 그런 걸 제도를 도입하는 거죠. 시간 선택제로 전환해가지고 아이 어릴 때 시간 선택제로 해라 그냥. 원래 이렇게 임용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고요. 그 넘어갑니다. 자, 전문경력관 제도가 간단하게 좀 소개된 적이 있는데, 전문경력관은요, 우리가 이제 순환보직으로 Z자로 막 돌리지 말고 전문경력을 쌓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은 봐보세요, 거기. 그래서 이 전문경력관 직위의 군은 직무의 특성, 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으로 구분하지 기존의 계급을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됐죠, 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지정하고 별도로 직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그거를 묶어서 보시면 돼요. 이제 그게 시험에 그렇게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전직이 제한이 좀 돼야 되기는 하겠잖아요. 그렇지만 전직을 아예 막을 수는 없어요, 또. 그죠? 예. 그래서 전직이 일부 허용이 가능하다. 시험 봐서 가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직무 분야가 동일하다면 전보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나왔는데, 그거 잘 보시면 돼요. 그 괄호 2번. 나머지 얘기가 그렇게까지는 잘 안 나오고요. 1번, 2번 그 인사청문 대상자 구분하는 거. 예, 어디가 인사청문 특위 대상자고 어디가 상임위원회 대상자인지 그런 게 나오는 건데, 그 상임위원회 대상자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죠. 방통위 위원장 장관급이잖아요. 국가정보원장 장관급, 공정거래위원장 장관급, 금융위원회 위원장 장관급,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장관급. 그런데 장관급이라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또. 예, 그죠? 예. 그래서 뭐가 지금 빠져 있냐면은, 뭐가 빠져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빠져 있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도 총리 밑에 있는 위원회잖아요. 근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나와 있지 않죠, 그죠?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 자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장관 후보자는 다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장관급이 다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야. 예, 그래서 그거는 선별적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짜증 납니다. 누구는 해당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런 거고, 아까 말했던 국세청장이나 경찰청장은 또 차관급이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고, 군대에서는 합동참모장하고요, 이런 자리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장관뿐만 아니라 합동참모장도 대상자라는 거.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은요, 대통령실에서 지명해서 임명해 주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지금 공석이에요. 공석인데 특별감찰관도 인사청문 대상자고,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KBS 사장도 여기 후보자가 된다. 저 인사청문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 내려가서 괄호 4번을 좀 봐야 되는데, 인사청문 결정의 구속력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 이건 정적 성격이 강할 뿐이지 이게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좀 미약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해 갖고 확실하게 또 좀 정리를 해놓고 가야 합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 앞에서 좀 말들이 엄청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이제 처음 도입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도입한 취지와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취지가 같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취지와 왜 다르냐, 미국은. 미국은 원래 직위분류제 중심이고, 우리는 뭐 중심이에요? 에? 우리는 직위분류제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계급제 중심이잖아요. 계급제 중심. 그잖아요?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요, 보세요. 취지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위공무원단 제도로 가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1978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카터 행정부 시절 도입이 되었다. 이때 인사행정을 대개편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얘네 역관제도 없애고 펜들턴법 만들 때 그때 이제 연방인사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합의제 형식으로 독립기구가
인사 문제를 관장하도록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카터 때 와서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여기도 우리나라 인사혁신처와 비슷하게 요건 이제 정부 조직 하에 두고 거기에서 이제 관장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있었던 개혁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근데 미국은 여기는 이제 직위분류제 속에서 보면 자, 요런 식의 그림을 제가 그려드렸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갖고 직위분류제에서는 I자 형태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걸 텐데, 그죠? 그런데 여기가 약간 좀 공석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문행정가 주의이기 때문에 전문행정가 주의로 가게 되면 요 위에가 약간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양성하는 거죠. 예. 여기. 이렇게 할까? 여기를 고위공무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별도로 양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 자리를 채울 사람들을. 그걸 고위공무원단 제도로 메꾸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을 합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 이때 도입을 하는데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이 계급제 폐단을 극복하는 거예요. 계급제이자 직업공무원제잖아요. 계급제에서 요 아래에서 무사안일, 복지부동 이런 등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한 거예요.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그랬죠? 그래갖고 이 안에서 보면은 이제 별도의 고위공무원단 원단을 설치하고 그리고 이 안에선 1에서 3급을 대상으로 하는데 1에서 3급의 계급을 폐지한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알겠죠? 1에서 3급의 계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조직들은 1에서 3급 공무원이 없어. 그러니까 고위공무원단으로 넘어오면, 그죠? 1에서 3급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가급, 나급 이렇게만 나눴던 거죠. 두 개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존의 계급제에서 가만히 있어도 대우받는 이런 것들을 없애버렸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1에서 3급의 계급도 폐지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개방형 직위를 어떻게 했어요? 네, 요 안에서. 자, 개방형 직위를 20% 이내 범위. 그리고 공무직위도 30% 이렇게 가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방형으로 인사행정 구조를 바꿔버렸어. 공무원 안 잘린다 이 개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논리 구조로는 될까요? 이런 취지예요. 이런 취지. 취지 자체가 달라. 미국하고 우리의 필요가 차이가 나니까.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이제 관련해서요. 자, 우리나라에 이제 숑 이렇게 끌고 와서요. 여기서 이제 절차를 보겠습니다. 절차. 여기다가 요 얘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저 지방 공무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닌데 요거 볼게요. 대상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되냐면요. 지방 공무원은 대상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 중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광역자치단체에 다시 나옵니다. 이거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부단체장 중에서 특히 행정부시장과
행정부지사가 있어요. 여기는 국가직, 여기는 국가직이면서 일반직이면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에요. 국가직인데 지방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안에, 시험 문제에서 지자체 안에는 절대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틀린 얘기야.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인 사람은 고위공무원단 편입이 안 되지만, 지자체 내에는 국가공무원 중에 지자체로 내려와 있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야.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여기서 서울시는 제외입니다. 서울시는 제외라 그랬어요. 서울특별시는 왜 제외? 여기는 행정부시장이 차관급이어서 정무직입니다. 여기는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둘 있거든요. 행정부시장은 차관급으로 올라가 버려. 국가직은 맞는데 차관급이에요. 그래갖고 서울시는 또 제외가 됩니다. 이거 복잡한 얘기예요. 복잡한 얘기인데 저렇게 잘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건요, 일반직 공무원하고 플러스 특정직 중에 외무공무원 있죠. 외무공무원이 좀 이제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별정직 일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1에서 3급이에요. 1에서 3급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단 감사원은 일반직이거든요. 감사원은 또 제외야. 아씨, 예외들이 많아. 짜증나게, 그죠? 감사원이 제외가 되는데, 왜냐하면 감사원은 있잖아요. 감사원은 감사 전문 기술이 필요해. 그래서 감사원 직원 되려면 그 시험 볼 때 있잖아요. 회계 이런 과목들 다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잖아요. 그쪽 전문가요. 그쪽 전문가는 그쪽으로 특화된 사람 아닙니까? 그쪽으로 특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을 고위공무원단으로 따로 빼내가지고 운용하기가 어려워. 응?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도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 부서들이 있잖아요. 부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을 때 여기에서 좀 붙여서 할게. 붙여서. 각 부처들이 있는데 뭐 이런 세 개만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잘라서 여기 이렇게 하면 1에서 3급이야. 그죠? 1에서 3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떼다가 별도로 자, 여기에 인사혁신처장이 있습니다. 처장. 요 밑에 이렇게 별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고위공무원단이 있는데 여길로 귀속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됐어요? 인사혁신처장 밑에 있는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데려와 놓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안에서 가급이다 그러면 실장급 직위로 가는 거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나급이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국장급 직위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배치가 될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사람들 중에 필요한 자리로 요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다시 배치하는 겁니다. 여기에 실국장으로 임용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 여기 있는 애, 여기 있는 애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알겠죠? 알맞은 사람을 이렇게 데려가는 겁니다. 요런 방식이에요. 근데 감사원도 이렇게 해가지고 떼어다가 여기다 넣었다가 다시 데려가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 감사원은 내부에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예, 안 그러고 뭐 다른 데서 다른 일 하던 사람을 감사원에 데려다 놓으면요 업무 처리를 못 할 거야. 감사원의 그 특유의 기능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예, 감사원이 제외되는 것도 알아두세요. 됐을까? 말 나온 김에 감사원은 그럼 어떻게 돼 있냐? 감사원은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위원회가 있어. 감사원은.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죠. 감사원은요, 여기에 이제 감사원장이 있습니다. 원장. 그죠? 그리고 위원이 있는데 위원이 한, 둘, 셋, 넷, 다, 6명이 있어요. 응? 여기 위원들이 있어. 위원. 그래서 원장이 1명 있고 위원이 6명이 있습니다. 도합 합쳐서 7명이에요. 원장 포함하면 7명이야. 위원들이 있어. 근데 원장은 장관급입니다. 그리고 위원은 차관급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요. 요 밑에 여기서 이제 어떤 주요한 결정을 하면 이걸 실제로 이제 이행하는 조직이 밑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행하는 조직이 있을 텐데 여기에 이제 우두머리격으로 있는 게 감사원에 사무총장이 있어. 사무총장이 있을 텐데 사무총장은 말이죠. 네, 사무총장은 여기도 차관급이에요. 차관급이 되는데 요 밑에 또 누가 있냐면 그 밑에 바로 밑에 예, 여기에 사무차장이 있지. 사무차장이 있을 텐데 이 사무차장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는 이제 1급 일반직 구분하면 일반직 1급 공무원이다. 됐죠? 여기는 1급이 있는 거지. 고위공무원단 제도 적용이 안 되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리들을. 될까? 자, 이제 절차로 바로 갈게요. 절차로 갑니다. 절차로 가보면 이렇게 가요. 일단요, 고위 공무원단이 될 수 있는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아니, 그래도 벨성 부른 사람을 후보자로 해야지. 그지? 아니, 이제 국장으로 승진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고위공무원 후보자로 선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요,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에 왜 교육훈련 하냐? 여기서요, 이제 역량평가를 실시할 거거든요. 역량평가에 대비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순서를요, 역량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역량이 부족한 사람에게 교육훈련을 시키는, 절차를 따른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OX, X, 역량평가는요, 장난 아니야, 이건. 역량평가는 앞으로 해보지 않은 일, 해야 될 일이죠? 해야 될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를 따져 묻는 거거든요. 그걸 따져 묻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역량평가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무턱대고 야, 놀러 와봐. 역량평가 좀 받아봐.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좀 필요해. 그래서 이제 여기 교육훈련을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역량평가를 하는 거예요. 역량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통과가 되면 고위공무원단에 임용이 되는 것이죠. 임용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실국장급 직위에다가 이제 배치하는 겁니다. 배치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직무 수행을 합니다. 직무 수행을 하는데 직무 수행 중에 적격 심사, 이게 이제 재심사예요. 어떻게 보면 중간 심사하는 거예요.
적격심사 대상자를 또 선별합니다. 이 누가 이제 적격심사 대상자가 되냐? 일단은 자, 이렇게 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요, 직위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실국장급 자리를 못 갔어. 못 갔어. 그래서 직위 미부여 상태가 고합 1년에 도달해. 그러면 적격심사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하위 등급 평가를 했는데 최하위 등급을 받아. 평가 등급이에요. 평가 후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2년간 최하위를 받아. 그래도 적격심사 대상. 그리고 이거를 합쳐서 직위 미부여 6개월. 근데 최하위 등급도 한번 받았어. 최하위 등급 1년. 이렇게 되면 적격심사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근데 이 중간에 여기서요,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직위 해제가 들어갑니다. 직위 해제.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해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직위가 미부여되어 있는 상태라면 굳이 직위 해제를 할 게 없는 거네? 그러지만은 직위가 있어, 지금. 근데 적격심사 대상자로 올라가 버렸어. 이렇게 되면은 직위 해제를 해놓고, 직위 해제는 직위가 뭐야? 한 사람이 맡고 있는 포지션이잖아. 그걸 해제해버려. 너 일하지 마,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할 타이밍이 아니야. 일하지 마. 그러고서 적격심사에 들어가는 건데, 적격심사는 수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달리 말하면 필요시에 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생기면 하는 거야, 그냥. 대상자가 생기면 하는 건데,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길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러면은 이제 적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 이제 다시 고위 공무원 단에 남고, 그 다음에 이제 직위를 부여해 주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부적격을 받았다.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직권 면직 대상이 됩니다. 되죠? 네, 직권 면직이 되는 거예요. 직권 면직. 직권으로 면직해봐요. 무섭네. 그죠? 무서워. 실제로는 어떨까? 실제로는 현실은 되게 많이 달라요, 원래. 여기서부터 얘기해 볼게. 여러분이 개방형 직위를 뽑는다 그러면요, 외부의 전문가가 싹 들어와가지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일을 되게 잘할까요? 그럴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천만의 말씀이래. 근데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민간의 대기업에 남아있으면 돈을 되게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 민간에서의 자리를 버리고 갑자기 공무원이 되겠다. 나는 개방형 직위로 들어와서 공무원이 되겠다. 이렇게 오겠냐? 안 온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그러면 응모를 하느냐? 민간에서 밀려난 사람. 민간에서 더 이상 승진 못하고 밀려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개방형직으로 오겠다고 자꾸 자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도 눈높이가 있지 말이야. 아무나 뽑고 싶습니까? 그러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잖아. 그죠? 그래서 개방형직위를 꼭 외부에 있는 사람만 뽑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무조건 이 자리는 외부 인사로만 채워라 이렇게 하면 그건 개방형이라고 안 해. 경력 개방형직위라 그래요. 따로. 경력 개방형직위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개방형직이라고 해놓고도 외부에서 응모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내부 경쟁자들을 안 치면 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갖고 저게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실제 그리고 여기 봐봐. 직권 면직 많이 시킬 거냐? 별로 그렇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자기 소속 조직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을 거야. 그쪽에서 내가 전문성을 쌓았는데 이렇게 열어놔 줬다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조직 출신인데 여기 조직 출신으로 이렇게 왔다가 이 조직으로 갑자기 가는 일이 흔하겠냐고. 흔치 않아.
그렇기 때문에 뭐 적격심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고 그런 길을 열어놨다가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에서 뭐 면직 처분받는 사람들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은 겁니다. 여기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대체로 또 유능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실국장까지 올라가는 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5급 고시를 패스했다고 거기까지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 길을 열어놨다는 거에 의미를 좀 부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543페이지에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 및 발전 역사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나왔는데 실국장급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고 약 1,500명 정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직, 별정직에다가 특정직 공무원은 그 중에 이제 외무공무원만 이렇게 해가지고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볼까요? 요거도 있다. 맨 밑에 그 정리사항에서 보면 지방직은 지방직 공무원하고 감사원 공무원은 고위공무원에 소속되지 않지만 지방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절차가 나오는 거죠.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진입,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거기서부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고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인사관리, 괄호 3번 인사관리에서 동그라미 3번 보면 충원이 있죠. 개방형직 20%, 공모직이 30%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서 545페이지로 가보면은 적격심사 제도가 또 나와 있습니다. 적격한지 아닌지 이거를 또 갈라내는 이런 적격심사 제도도 또 채택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순서대로 기억해 놓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정리가 훨씬 더 빠를 것 같네요. 마무리할까요? 이렇게 해서 고위공무원단 제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챕터 2로 건너가면 되겠네요. 인적자원의 전략적 관리 파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